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고 바로 물 내리시나요? 굳이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똥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제가 의사로 진료를 막 시작했을 무렵 의정부에 사시던 68세 김성기 어르신이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 오신 적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도 아니었고 갑자기 쓰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운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7개월 전부터 똥색이 좀 이상하게 변하긴 했는데 근데 그냥 넘겼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어르신은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소아기내과에서 췌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박석준입니다. 췌장암과 췌장염 환자들을 15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수술 전후 과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김성기 어르신의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제 진료실에서는 반드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 이야기보다 먼저, 약 이야기보다 먼저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 60대 후반의 최석현 할아버지가 진료 오셨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요. 똥 색깔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날 바로 검사를 했고 이번엔 달랐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수술이 가능했고 지금 그 어르신은 일상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파크골프 치시며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나이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똥을 보고 그냥 넘겼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확인을 했냐. 췌장암은 아프다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기에 힌트를 남깁니다. 오늘은 그 힌트가 어떤 똥 색깔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놓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췌장암 걱정에서부터는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이런 생활 속 건강 이야기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신 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똥을 한 번이라도 보고 물 내리신다. 그러면 댓글에 1번, 보지 않고 바로 물부터 내린다. 그러면 댓글에 2번, 이 선택 하나가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부터 보실 내용은 2번을 눌렀던 분들이 왜 더 많이 놓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5가지 똥 색깔 중 단 하나라도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건 몸이 먼저 보내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변화부터 가장 위험한 신호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5위, 빨간 피똥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를 닦았는데 선명한 빨간 피가 묻어 나오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지,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은 적지 않습니다. 작년 봄 성남에서 오신 72세 이명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화장실 갔다가 휴지에 피가 묻어 나온 뒤로 머릿속이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나 아침까지 계속 화장실만 들락거렸어요.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보면 원인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명한 빨간 피가 휴지에만 묻어 나오거나 변 겉에 살짝 보이는 형태라면 가장 흔한 원인은 치질이나 항문, 열상 같은 항문 주변의 문제입니다. 실제 외래 진료 통계와 임상 자료를 보면 이런 형태의 출혈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약 80% 이상은 치질을 포함한 양성 질환으로 확인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항문 주변에는 잔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분포해 있어서 변이 딱딱하거나 배에 힘을 많이 주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혈관들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보이더라도 대부분은 장 깊은 곳이나 췌장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출구 가까운 곳에서 생긴 출혈입니다. 이명희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변이 딱딱했고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치질이었고 장 안쪽이나 췌장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한숨을 쉬며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가슴이 내려앉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피가 변과 섞여 나오거나 색이 선명하지 않고 점점 어두워지거나 양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태가 며칠 이상 반복된다면 그때는 단순히 치질이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이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명한 빨간 피똥은 대부분 치질 같은 양성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형태와 지속 여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치질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 관리만으로도 호전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한 컵, 식사 전후로 나눠서 마시고 밥에 채소를 조금 더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변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화장실에서는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짧게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5분 정도 좌욕을 해주면 출혈이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비누를 쓰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겁을 주기 위한 단계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포는 줄이고 진짜 위험 신호를 걸러내기 위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신호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4위, 토끼똥입니다. 화장실에 앉았는데 변이 길게 한 번에 안 나오고 동그란 똥이 똑똑 떨어질 때가 있죠. 작고 딱딱해서 꼭 구슬 같고 보면 바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변비네. 요즘 물을 좀 덜 마셨나 보다. 맞아요. 하루 이틀 이런 변이 나오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늘부터 물을 조금 더 챙겨 드시고 밥상에 채소 한 가지만이라도 꼭 올려서 며칠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좋아질 때입니다. 의정부에서 오신 68세 최선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하신 말이 선생님, 제가 뭘 잘못 먹은 건가요? 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도 일부러 더 챙겨 마시고 아침마다 사과 한 쪽씩 꼭 드시고 밥상에서도 채소를 빼먹지 않으셨는데도 2주가 지나도록 화장실에 갈 때마다 계속 토끼똥만 나온다는 겁니다. 배가 아픈 건 아니고 살도 빠지지 않았는데 변기에서 일어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찜찜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고 하세요. 이상하긴 한데 아프진 않으니까 그냥 넘겨야 하나 하다가도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결국 병원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변비라고 넘기기엔 조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변이 수분을 못 머금어서 이렇게 작고 딱딱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토끼똥이 2주 이상 계속되는 분들 중에는 췌장 소화 효소가 약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당장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쯤은 들어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토끼똥이 하루 이틀 나왔다면 먼저 집에서 물 잘 마시고 식사만 조금 신경 써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2주가 지나도록 그대로라면 그때는 괜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한번 확인받으세요. 특히 60세 넘으셨거나 당뇨가 있거나 술을 오래 드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하면 대부분은 약이나 식사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호를 계속 넘겼을 때고 그 다음부터는 변 모양이 아니라 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위부터 1위까지는 집에서 관리하면서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호들은 몸이 이미 안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3위는 검은색으로 나오는 변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변색이 평소보다 유난히 까맣고 끈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제 미역국 먹어서 그런가 약 때문이겠지 하며 넘기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철분제나 특정 약을 드셨다면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도 안 드셨는데 검은 변이 이틀, 사흘 계속 나오면 그때는 집에서 버티면 안 됩니다.
이건 속에서 피가 조금씩 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생님, 위나 12지장에서 왜 피가 나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위나 12지장은 속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첫째,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벽이 약해져서 궤양이 생기는 경우이고, 둘째,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같은 약을 오래 드시면서 위벽이 헐어버리는 경우이며, 셋째, 술을 자주 드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해 위염이 심해져서 피가 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속이 까진 자리에 위산이 닿으면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몇 년 전 의정부에서 오신 69세 김정호 어르신이 딱 그랬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변이 계속 검게 나오고 몸이 축 처져서 오셨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12지장에 궤양이 있었고 거기서 피가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출혈을 잡았고 약 조절도 하고 위를 보호하는 약을 드시면서 지금은 동네 산책도 다시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도 검은 변이 이틀 이상 계속 나오면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뚝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면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좀 쉬면 낫겠지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위부터는 바로 병원입니다. 이 위는 변기에 기름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물 위에 기름막이 둥둥 뜨고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으며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고약합니다. 여기서도 어르신들이 꼭 묻습니다. 내가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어제 삼겹살이나 튀김을 많이 드신 다음 날 하루 정도 반짝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나 튀김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틀, 사흘 계속 기름이 뜬다면 그건 음식 문제가 아니라 췌장 기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기름을 잘게 부숴주는 소화효소를 내보내는 곳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기름이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변으로 떠나옵니다. 작년 가을 울산 남구에서 오신 67세 정수철 어르신이 이 이야기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고기 먹은 것도 아닌데 변기 물 위에 기름이 떠요. 물을 내려도 남아있고 냄새도 너무 심해서요. 처음엔 민망해서 가족에게도 말을 못했는데 사흘째 계속되니 겁이 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췌장 효소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추가 검사에서 췌장 쪽에 작은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크기가 작을 때 찾아서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식사도 다시 편해지고 체중도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기름변이 이틀 이상 반복되면 오늘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물 더 마셔서 해결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체중이 빠지거나 소화가 계속 답답하면 더 미루면 안 됩니다. 마지막 1위 알려드립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그날로 병원에 바로 오셔야 합니다. 1위는 회색으로 나오는 변입니다. 두부처럼 희거나 시멘트, 진흙 같은 색으로 보이는 변입니다. 이 색을 봤다면 오늘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왜 회색이 되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담즙이라는 노란 소화액을 만듭니다. 이 담즙이 담도를 타고 장으로 내려와야 변의 갈색이 입혀집니다. 그런데 췌장 쪽에 문제가 생겨 담도를 누르거나 막아버리면 담즙이 장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색을 입혀줄 노란 물감이 아예 못 내려오는 거라서 변이 갈색이 되지 못하고 회색으로 나옵니다. 즉 회색변은 소화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담도가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68세 김성기 어르신 기억나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어르신은 7개월 전부터 회색동을 봤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라 생각했고 소화가 잠시 안 되는 정도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7개월 후 응급실에 실려 오셨고 췌장암 말기여서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2주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어르신의 배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안 좋아지셨나요? 7개월 전부터 변색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회색에 가까운 변이 계속 보였지만 그게 이렇게 위험한 신호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변의 색 하나만, 그 신호 하나만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김성기 어르신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위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회색 변이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보였고, 소변색이 콜라처럼 진해지거나 눈 흰자가 노래 보이거나 피부가 가렵다면 오늘 접수하고 오늘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며칠 지켜보자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병원 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기준이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변 색깔은 그냥 더럽고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프지도 않은데 설마 큰 병이겠어.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본 분들 대부분도 아파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밥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일상은 그대로였는데 딱 하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본 사람은 일찍 왔고 안 본 사람은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겁주려고 이 이야기 드린 거 아닙니다. 괜히 불안하게 만들려고도 아닙니다. 다만 알고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건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휴지에 살짝 묻은 선홍색 피는 대부분은 괜찮지만 반복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끼똥처럼 딱딱한 변이 며칠이 아니라 2주 이상 계속되면 변비로만 보지 말고 한 번은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은 변이 약 때문이 아니라면 이틀 이상 계속될 땐 집에서 버티지 말고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기름이 뜨는 변이, 기름진 음식 때문이 아니라면 그날 병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색 변은 하루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보셨다면 오늘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이 5가지는 검색해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결론 내릴 문제도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몸이 힌트를 준 겁니다. 그때 이렇게만 하세요. 물 내리기 전에 한번 보고 색이 이상하면 사진 한 장 찍고 그대로 병원 오시면 됩니다. 변색이 평소랑 달라졌어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두 분의 어르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의정부에 사시던 김성기 어르신, 7개월 동안 똥 색깔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도 그냥 넘기셨던 분입니다. 아프지 않았고 생활도 그대로였고 그래서 더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병원에 오셨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최석현 할아버지는 제 진료실에서 한마디를 듣고 움직이셨습니다. 똥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로 검사를 했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초기였고 수술이 가능했고 지금은 친구들과 파크골프 치시며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누가 더 건강했느냐도 아니고 누가 더 운이 좋았느냐도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걸 그냥 넘겼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여기서 혼자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족에게 한 번만 보내주세요. 형제 자매에게도 보내주세요. 친한 친구에게도 경로당에서 자주 얼굴 보시는 어르신께도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누군가는 병원에 더 빨리 올 수 있고 그게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괜히 민망해서 괜히 오지랖 같아서 안 보내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댓글에도 잠깐만 참여해 주세요.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변기 물 내리기 전에 한 번은 본다. 그런 분들은 숫자 1번 남겨주세요. 가족에게도 이 영상 알려주겠다. 그런 분들도 숫자 1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한마디 다짐이 다른 분들에겐 용기가 됩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이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수술을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답은 늘 하나였습니다. 빨리 발견하는 것,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기는 매일 우리 몸 상태를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딱 3초만 보고 그 다음에 물 내리세요. 그 3초가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